새벽 5시 윤정이는 무릎이 저리도록 아파도 습관처럼 일어났습니다. 이른에 가까운 나이에도 몸을 움직여야 하는 현실이 그녀의 등을 짓눌렀죠.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며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낡은 부엌에서 간단히 끓인 미역국과 밥 한 공기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입가에 남은 물기를 닦아내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죠.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지친 눈빛. 60하고도 한 해를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희 씨, 출근해요? 아파트 입구에서 오말순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유, 그럼요. 일 안 하면 뭐 먹고 살아요, 말순 씨. 말순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걱정이 어렸죠. 그러게요. 그런데 어제 허리 아프다더니 괜찮아졌어?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파스 붙이니까 좀 나아졌어. 시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이 문득 떠올랐어요. 손님들이 그녀의 음식을 칭찬하던 그 시절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아 모든 것을 잃었죠. 그 후로는 남의 집 청소, 식당 설거지, 시장 허드렛일까지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청소를 시작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생선 비늘을 쓸어 담으며 정희는 문득 자신의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병원비, 월세, 공과금, 모든 걸 계산하면 늘 모자랐죠. 허리를 펴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등을 관통했습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이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희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시장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정부 구함, 월급 1,000만 원, 문의 마이너스. 정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숫자를 잘못 봤나 싶어 다시 한번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월급 1,000만 원. 그 순간 정희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 평생 그런 돈을 만져본 적 없는 그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몇 번의 통화 끝에 면접 약속이 잡혔습니다. 강남의 어느 고급 주택가.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했어요. 다음 날 정희는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정장을 입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그나마 가장 깔끔했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긴장된 표정을 다듬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말순에게서 온 응원 메시지가 휴대폰에 떠 있었습니다. 정희야, 부자 되는 날이구나. 화이팅?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자는커녕 그저 생존이 목표였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도착한 정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담장만 해도 그녀의 월세방 건물보다 웅장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넓은 정원이 펼쳐졌죠.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윤정혜 씨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집사인가 했는데 본인을 이준호 회장이라 소개했어요. 빌딩 주인이 직접 나온다는 게 놀라웠지만 정희는 차분히 따라갔습니다. 거실은 정희의 집 10개는 들어갈 만큼 넓었어요. 그녀는 긴장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준호는 그녀를 관찰하듯 바라봤죠. 이력서를 봤습니다. 식당 운영 경험도 있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신 것 같군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0년 넘게 음식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많았지만 당신이 마음에 드는군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 집안의 일은 절대 묻지 말 것. 그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준호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계약서였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월급은 약속대로 1,000만 원. 매주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정희는 계약서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많은 돈을.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통증과 빈 통장의 기억이 그녀를 재촉했죠.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내일부터요. 짐은 최소한만 가져오세요. 필요한 건 다 제공됩니다. 펜을 들어 서명하는 순간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정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운명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이준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끝까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정희야, 그런 돈이 왜 생겨? 뭔가 있을 거야.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정희는 그런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이 먹어서 좋은 일 생긴 거죠, 뭐. 저택에 도착하자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이준호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방을 안내해 드리죠. 정희는 넓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이 집의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미술관에 있을 법한 작품들이었고 천장은 높이 솟아 있었죠. 세 층짜리 저택에서 정희의 방은 1층 구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집보다 넓은 방에 욕실까지 딸려 있었어요. 식사는 주방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 식사는 아침 7시, 저녁 6시에 준비해 주세요. 점심은 대부분 외부에서 해결합니다. 이준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세탁물은 지하에서 처리하시고 제 서재와 3층은 청소할 필요 없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3층에 대한 언급에 호기심이 일었지만 묻지 않기로 했죠.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조건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주방에 들어선 정희는 넓은 공간과 최신식 조리 기구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식재료를 확인하니 최고급 식자재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호텔 주방 같았죠. 엄마,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아, 민지야. 새로운 가정부 윤정혜 씨야. 앞으로 우리 집에서 일하실 분이셔. 이준호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랭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가 먼저 인사했지만 민지는 대답 없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그런 성격입니다. 이준호가 미안한 듯 웃었어요. 그리고 저택 구석구석을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거실, 넓은 서재, 그리고 잠긴 문들. 이 문은요? 정희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이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묻지 말라고 했죠, 윤정혜 씨. 그 말에 정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엔 뭔가 이상한 게 있었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 닫힌 문 너머의 비밀, 민지의 차가운 눈빛.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택에서의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이준호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민지는 대부분 밖에서 시간을 보냈고 집에 있을 때면 정희를 감시하듯 눈길을 던졌죠. 요리 솜씨가 좋으십니다. 아침 식사 후 이준호가 처음으로 정희의 음식에 대해 칭찬했어요. 정희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옛날에 식당을 했었으니까요. 이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왜 그만두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는 멈칫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건 언제나 고통스러웠죠. 사기를 당했어요. 동업자가. 이준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삶이란 그런 겁니다. 아침이 끝나고 이준호가 외출한 후 정희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넓은 집을 구석구석 살피며 먼지를 닦았죠. 그러다 작은 방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준호가 안내하지 않았던 공간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작은 서재였습니다. 책장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꽂혀 있었죠. 호기심에 한 권을 펼쳐봤어요. 젊은 시절의 이준호와 아름다운 여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등 뒤에서 들린 민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희는 깜짝 놀라 사진첩을 떨어뜨렸어요. 아, 청소하다가. 민지는 빠르게 다가와 사진첩을 집어 책장에 다시 꽂았습니다. 이 방은 청소하지 마세요. 아버지께 말씀드릴 거예요.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지는 정희를 노려보았습니다. 어차피 오래 있지 못할 텐데 굳이 이런 곳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 전에도 많았어요. 한 달도 못 버티고 다들 떠났죠. 그 말을 남기고 민지는 방을 나갔습니다. 정희의 마음에 의문이 들었어요. 왜 다들 떠났을까? 이 집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정희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향하던 중 이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정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월급은 계좌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이건 특별 보너스죠. 매주 줄 겁니다. 조건만 지키신다면요. 그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말순에게 연락했어요. 말순 씨, 이 집에 전에 일하던 사람들 얘기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문만. 그 동네 가정부들 사이에선 그 집이 묘하게 유명해. 좋은 소문은 아니야. 정희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어떤 소문인데요? 회장님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대. 그리고 전에 일하던 여직원도 어느 날 갑자기 그만뒀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이 저택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매주 보너스로 받는 50만 원은 어느새 200만 원이 되었고 통장에는 월급 1,000만 원까지 입금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밤마다 정희를 괴롭히는 꿈이 있었습니다. 잠긴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울음소리, 그리고 민지의 차가운 눈빛이 꿈에서도 그녀를 쫓아다녔어요. 이제 적응하셨나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정희에게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이준호는 커피를 마시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정희는 손을 멈추고 이준호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그가 전 가정부에 대해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떠났나요? 이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궁금하셨겠죠. 모두들 묻지 말라는 규칙을 어겼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봤죠. 정희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최선을 다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준호가 좋아하는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와 와인까지. 그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고 민지는 외출했다고 했어요.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이준호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긴장된 미소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식사 중에 이준호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회사 이야기, 오래전 여행 이야기, 심지어 민지가 어릴 적 이야기까지.
정희는 처음으로 그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이준호는 정희에게 와인 한 잔을 권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 받아들었죠. 윤정희 씨,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는 와인잔을 꼭 쥐었어요. 이준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슬프고 외로운 기색이 역력했죠.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준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를 그녀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열쇠는 3층 끝방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이 집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에요.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바라봤어요. 선택이요? 그래요. 이 열쇠로 그 방을 열고 진실을 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대로 사는 거죠. 어느 쪽이든 당신의 선택입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순의 경고, 민지의 차가운 시선, 잠긴 문.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열어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준호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하게 되겠죠. 정희는 열쇠를 꼭 쥐었어요. 이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거라는 것을.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열쇠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열어볼 것인가 말 것인가. 평생 살아본 적 없는 풍요로운 삶과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불안함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새벽 3시 정희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저택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유일하게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죠.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이 나무 바닥에 가벼운 소리를 냈습니다. 3층에 도착한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어요. 긴 복도 끝 이준호가 말한 문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그녀는 열쇠를 꺼냈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 구멍에 넣었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놀랍게도 밝았어요. 작은 스탠드 불이 켜져 있었고 방은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보존하는 공간처럼 정갈했습니다. 침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 정희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벽면에는 한 여성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여성, 젊은 시절의 이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죠. 사진 속 여성은 민지와 닮아 있었어요. 틀림없이 이준호의 아내, 민지의 어머니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함께 깔끔한 글씨체로 쓰여 있었죠. 내가 이 집을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정희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수첩을 넘기자 더 많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이준호와의 갈등, 민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내일 모든 걸 끝내야겠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수첩 뒤에 끼워진 작은 봉투. 정희가 열어보니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진단과 함께 자살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방은 이준호가 아내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한 공간이었어요. 자살했을지도 모를 아내의 마지막 흔적을. 하지만 왜 그녀에게 이 방을 보여준 걸까요? 갑자기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책상이 달력을 보니 날짜가 오늘과 같았어요. 10년 전의 오늘, 그의 아내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사진들. 정희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어요. 모두 단정한 옷차림으로 이 저택 앞에서 찍은 사진들. 사진 뒤에는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뒤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정희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가사도우미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준호는 아내와 닮은
혹은 그녀처럼 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처를 치유해줄 누군가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3층 방에서 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준호가 아침 식사를 위해 주방으로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주할 준비를 했어요. 아침 준비는 안 하셨군요. 이준호가 주방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담담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방에 갔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체념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꼭 잡았어요. 왜 하필 저였습니까? 질문이 공기 중에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이준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눈에서 피로가 드러났습니다. 돈을 보고 들어왔잖아요. 다른 이유 있어요? 차갑고 직설적인 대답에 정희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대답일 뿐이었어요. 정희는 이준호의 눈을 깊이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게 다인가요? 제가 그저 돈을 위해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처음 면접을 봤을 때 아내와 닮았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눈빛이. 정희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내는 10년 전 오늘 자살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죠. 내가 회사 일에 빠져 그녀의 아픔을 보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민지는 나를 원망했고 이 집은 차갑게 변했죠. 나는 누군가를 찾고 싶었어요. 이 집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줄 사람을.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 동정, 그리고 이해가 뒤섞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테스트했던 거군요. 이준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들은 모두 돈만 보고 왔다가 진실을 알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은 진심으로 살아왔으니까.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전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준호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가십니까? 돈은 2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을 살 수 없어요. 이준호 씨. 아내를 잃은 고통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구할 수 없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희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또 떠나시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민지를 바라봤어요. 당신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민지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이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직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마주하세요.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이준호와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정희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거대한 저택이 갑자기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양평의 조용한 시골 마을, 작은 요양원에서 정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노인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월급은 이준호의 집보다 훨씬 적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웠죠. 정희 씨, 오늘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네요. 80이 넘은 할머니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드실래요? 많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정희는 요양원 뒤편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봄이 오면서 심어둔 상추와 고추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흙을 만지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나요? 말순이 정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녀도 정희의 소개로 이곳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요. 여기가 내 자리인 것 같아요. 말순은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 부잣집 생각은 안 나? 월급이 10배는 많았잖아.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평온함이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 그때 요양원 관리자가 정희를 불렀어요. 윤정혜 씨, 우편물이 왔어요. 정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이 넘는 하얀 봉투였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정희님께 그날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았어요. 진정한 치유는 과거와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민지와 저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아내의 방도 이제 정리했습니다. 민지가 도와줬어요. 보내드리는 것은 당신이 우리 집에서 일하셨을 때 받았어야 할 퇴직금입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이건 당신의 정당한 몫입니다. 그 밤 나도 구원받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고맙습니다. 이준호 드림. 봉투 안의 수표에는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무슨 편지야? 말순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접었습니다. 옛날 직장에서 온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들판 위로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준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죠.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님께 편지 감사히 받았습니다. 민지 씨와 대화를 나누셨다니 다행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돈은 고맙지만 반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반은 이곳 요양원 노인분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그리움의 대상이니까요. 언젠가 시간이 되시면 이곳에 오세요. 제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민지 씨도 함께요. 윤정의 드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이었어요.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별빛 아래 자신의 상처도, 이준호의 상처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의 상처도 언젠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상처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알기에 그녀는 오늘도 내일도 다른 이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녀는 오랜만에 단잠에 들었습니다.